이번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해찬 전 당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초장부터 지금 등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사건이 나자마자 뭐 송영길이다, 윤호중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긴 경선이라든가 대선을 보면은 초기나 다름없는데 상황인 이해찬이가 초장부터 등판했어요. 어제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노래도 조용필이나 이런 사람들을 맨 마지막에 나타난 거거든요. 결정적인 데 딱 한 방을 치는 건데 네. 왜 먼저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아, 이거죠. 중요한 건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요즘 뭘 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나타났어요. 지난번에는 예. 그 황교익 사건. 예. 황교익 사건으로 딱 끝내버리죠. 완전히 사실 그때 민주당이 아주 곤혹스러웠어요. 그냥 뭐 이재명만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 너네 다 그렇지 뭐 이런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딱 등장해서 자 이낙연 사과하고 뭐 이쪽 받아들이고 해갖고 끝내 황교익 미안하게 돼서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야 한 마리 딱 하니까 이낙연이 사과하고 딱 끝내버렸잖아요. 그 이 두 번째는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방점을 찍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작년에 세계 사건 이미 얘기했잖아. 근데 보니까 딱 들어맞네. 봐봐. 결과 그렇게 됐지. 감사원이 하나하고 검찰이 두 개 했는데 하나는 유시민이고 하나는 이거였어. 자, 다 드러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자, 총공세를 여기다 퍼부어라. 이 총공세를 퍼부어라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제가 딱 느낌에 자, 이재명으로 끝내자 이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지금 거대한 적을 다 함께 공격을 하게 되면 당내 어떤 뭐랄까 이견이라든지 뭐 이런 게 쉽게 못 드러납니다. 서로 공격을 못 해요. 저쪽 공격해야지 좌표 찍어줬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낙연 이제 네거티브 공세 안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충청 쪽 그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투표를 못했으니까 했다는 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딱 이해찬이 전체적으로 좌표 찍어주고 이 사건 끝내고 하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해찬이가 이 얘기는 세 건이라고 감사원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음모론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예. 무슨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그 당시 감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감사원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원 발 정치 공작이 한 건이다. 그럼 이렇게. 감사원 발이 뭐가 있냐? 월성 그 감사원계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중에 정치를 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또 여권을 또 문재인 정권을 뭔가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총선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위해서 그 감사를 했다 이거. 그럼 그때 감사가 오히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갖고 감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감사원 발 무슨 정치 공작이 한 건이고. 정치 공작이 한 건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음모론자냐 하면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4월 8일 날, 작년 4월 8일, 4월 15일 일주일 전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쪽 진영에서 두 개에서 세 개의 공작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걸 터뜨려서 선거 때까지 그냥 끌고 갈 생각인 것 같다. 터뜨리기만 하면 바로 제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해찬이 무슨 발언을 하는 걸로 받아들였냐면 바로 이틀 전 4월 6일 날 김어준이가 방송에서 이 얘기예요. 아니 저 국민의힘 보니까 N번방 관련해서 정치인이 N번방과 연루되면 무조건 제명시키고 그 매장시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 정치 공작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틀 후에 이해찬이 바로 정치 공작 얘기를 뒷받침해 줬거든요. 다 언론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 지금 그 N번방과 연루된 게 민주당 의원 후보들 이렇게 해갖고 공작으로 지금 나오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얘기는 감사원 발이 하나고 검찰 두 개인데 내가 다 맞췄다? 이거 전형적인 음모론이에요. 아니 이해찬이가 그 당시에는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이미 다 보고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것을 이제 늦춰가지고 총선 이후로 발표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같으면 부산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그때는 미래통합당입니다만 네네. 의원이 몇 명이냔 말이에요. 정부가 들어갔을 걸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터뜨릴 걸로 예상을 했던 거예요. N번방 나오고 그러니까 선거 N번방에 관련된 문제라고 예. 생각했죠. 예. 그걸 이해찬인들 감지를 못했겠습니까? 저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뭐 몇 개는 터트린다더라 하고 이제 그게 만약에 나오면 그거 봐라. 내가 이 얘기 공작이잖아 이거 하고 몰아붙이려고. 그런 장난을 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나오니까 무슨 세건이다 뭐다 하면서 바로 그게 그거야. 근데 그거 입증을 방법이 아무런 없죠. 방법도 없고 말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에 무슨 원로. 지금은 원로급에 들어가요. 원로급이죠. 어? 그리고 여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영향력이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지금 꼼수 정치. 어떻게든 윤석열만 무너뜨리면은 대선은 식은죽 먹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 4.7 재보선 때도 그랬죠. 그때 뭐 재보선 지니까 뭐 크게 좀 실축은 했지만 내년 대선까지 뭐 크게 뭐 신장로는 아니지만 뭐 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 네. 어? 네. 아스팔트 길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대선까지 가는데 큰 험난은 없다 할 때부터 이해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공작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형적인 사실 그 김어준식 음모론이죠. 터트리고 뭐라고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했다가 만약에 그게 안 나타나면 입 다물고 있고 만약 비슷한 거라고 나타나면 이게 그거잖아라고 연결시키는 거의 점쟁이 수준이죠. 지금 뭐 이해찬이가 사실상 이재명 캠프의 주요 인사들도 거의 지금 끌어왔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랄까 이재명 간에 거기에 대해서도 뭐 가계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뭐 누가 얘기했던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문재인부터 어디를 보낼 거라고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완충 장치로 장치죠.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중에 뭐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은 문재인과 이재명 간에 뭐 회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거중 조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해찬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해찬 입장에서는 저는 자꾸 그 열린우리당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집권 여당과 그 다음에 청와대의 갈등, 뭐 그래서 사실 무너졌잖아요. 스스로 그러겠죠. 당이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때 그 분열 그리고 각각 정동영파, 무슨 김근태파, 또 뭐 그때 손학규파 뭐 하면서 완전히 그냥 아기다툼이었어요. 당이 당시 기억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 김근태하고 정동영한테 막 그때 살모사 정치다. 왜 이병환 비서실장이 너네 어떻게 어머니를 죽이는 정치를 하냐 그러고 막 화를 내고 그 김근태하고 정동영은 또 노무현 대통령한테 만나갖고 뭐 당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정말 진짜 난장판이었거든요. 근데 이해찬은 자신이 정말 그걸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당이 그렇게 분열상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황교익 건도 빨리 막고, 뭐 이번 건도 막 기름을 붓고 하는 것도 이해찬의 역할이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과거 열린우리당 시대에 108번 내 그런 상황을 재현하다가는 당이 망한다.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경고도 했었죠. 그런데 왜 이해찬이는 이재명을 선택했을까요? 원래 이재명이는 정도인 게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예. 정당이겠죠. 예. 예. 정통도 앞장선 사람인데 예.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 해갖고 뭐 이런 이재명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서 뭐 부실장하고 뭐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낙연이라든가 정세균을 택하지 않고 이해찬이는 이재명을 택했을까? 뭐 두 사람 간에 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제가 뭐 얼핏 생각하기는 이해찬이는 그러니까 2016년 선거 때 예.
당시는 비대위원장이 김정인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인이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예. 정청래라. 최인호 그 의원이 당시에 막 대놓고 이제 선배는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완전히 면박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문재인은 입 딱 다물고 있었고 친노도 모른 채 했었어요, 사실은. 차도살인이라고 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뭔가 이 친문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친문이라기보다는 이 문재인과 그 핵심 세력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야. 사실 국회의원이나 또 후보자가 됐던 사람 중에 가장 아직도 절대 못 잊는 것은 공천 탈락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주변에 만나봐도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당신의 한이 뭐냐? 나 공천 떨어뜨린 사람. 그러고 그러면, 있거든요. 예, 철저히 한이죠.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그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의원을 당시에 그렇게 대표 전이니까 의원을 그렇게까지 모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곰살 맞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문재인은 사실 정치인들 특히나 어떤 술수를 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리를 뒀고 또 이해찬 대표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신뢰하거나 가깝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에 저 사람 그냥 하수야 무슨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좀 아래로 봤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총리할 때 문재인이 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래갖고 그때는 책임 총리로 이해찬이 힘이 막강했대 아닙니까? 그러니 청와대 들어가면 나와서 뭐 문을 열어줬는지 모르지만 맞이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하수지고 아랫사람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언제 문수석 뭐 지고 그랬다가 문실장이라 했던가 대표 시절 예, 그래갖고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옛날 그 발음이 그때가 그대로 나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그렇게 뭐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해찬이가 또 누구고 뭐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는 엄청 챙겼어요. 당시에 대표 시절에도 엄청나게 내쫓아라. 그 사람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친형 문제도 있고 나중에 대통령 되지도 못할 사람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왜 손가락 혁명군하고 싸웠던 거 바로 그런 것들이 겹쳐갖고 출당해라 뭐라 난리를 쳤을 때 김씨 사건 나고 하면서 출당 요구하고 막 그랬죠. 근데 사실 막아준 게 몸으로 막아준 게 이해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논리 이런 게 아니라 조용해 하고 한마디 딱 하고 그냥 감싸 안아줬어요. 한 그릇 내버리잖아요. 여차하면은. 그리고 지난 도지사 경선 때도 친문의 핵심 전해철이를 밀치고 경기지사로 밀어줬죠. 이재명인을 경선에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사가 된 거예요. 후보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해찬이가 이렇게 이번 고발 사주 사건, 사주 의혹을 축에 들고 나섰다는 것은 이 문제를 대선의 가장 주요한 하나의 핵심 이슈로 삼겠다. 이걸 지금 완전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전면전에 나서겠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 또 윤석열 캠프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인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기는 저는 벌써 틀렸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꼬락사진 보면은 당 대표에서부터 국민의힘 뭐 후보들까지 그냥 못 죽여서 그냥 그저 꿀밤 주고 뒤통수 치고 어퍼컷 날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잘 걸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원팀이 되겠습니까?